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봅니다. IT 연구소 오늘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아람 책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앞서도 국정감사 이야기 쭉 많이 해주셨는데 이 배달앱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플랫폼 수수료를 둘러싼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하게 번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배달앱을 운영하는 주요 기업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국정감사가 열리는데요.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측 주요 인사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된 네. 상황입니다. 면면을 살펴보면 우아한 형제들의 임시 대표이사인 피터얀 반데피트 그리고 함윤식 부사장이 채택이 됐고요. 쿠팡의 강한승 경영관리총괄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치권과 여론에서 연일 배달앱 관련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굵직한 이슈들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최근에는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이 배달앱 중개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정감사 앞둔 배달업계가 상당히 무거운 분위기라는 게 알려졌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아무래도 배달의 민족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배달앱 하면 모두 이제 배민을 떠올릴 정도로 대표적인 배달앱인데요. 네. 실제로 9월 기준으로는 시장 점유율 59%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시장 지배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배신의 민족이다. 이런 네.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지 봤는데요. 일단 7월 달에는 포장 수수료가 문제가 됐습니다. 포장하는 고객에게도 배달 고객과 똑같이 중개 수수료 6.8%를 받는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포장하는 것도 배달이랑 똑같이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근데 그동안은 점주들의 부담을 생각해서 우리가 무료로 해줬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8월에는 중개 수수료율 자체를 올렸어요. 기존에 6.8%였던 거를 9.8%로 무려 3%를 한 번에 올렸습니다. 이제 당연히 그러면서 점주들께서 반발을 했겠죠. 이제 그러자 업무 부담 배달비를 소폭 낮추고 또 포장 수수료를 내년 3월까지는 3.4%로 할인하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당근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팔아도 남는 게 없다 이런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배달앱 중개 수수료를 적용하면 점주들에게 얼마나 남는 거예요? 일단 수수료 구조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점주 대상으로 한 배민 서비스는 가게 배달 그리고 배민 배달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가게 배달은 정액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배민 배달의 중개 수수료입니다. 네. 이 점주들의 주장에 따르면 배민이 배민 배달 서비스 가입하게 만든 다음에 중개 수수료를 계속 인상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수수료 변화를 보면 2021년에는 건당 1,0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2022년에는 6.8% 이렇게 변경이 됐고 또 올해 들어서 9.8%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인상률로 따지면 44%가 오른 겁니다. 네. 배민 배달은 배민이 배달까지 진행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주문과 배달 두 가지 역할을 다 수행을 하는 건데 배달 대행업체가 아니라 이 배민에서 운영하는 배민 라이더가 직접 음식을 배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중개 수수료를 음식 가격의 9.8%를 받는 건데요. 이 단순히 중개 수수료만 있으면 괜찮지만 문제는 다른 부가 비용이 좀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비도 있고 카드 결제 수수료, 포장비, 고객 할인 비용도 있고 또 광고비도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문 금액 한 25,000원을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떼고 남는 돈이 13,675원이래요. 그러니까 음식값의 절반 정도밖에 점주들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말을 넘어서 팔수록 손해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점주 입장에서 보면 배달앱을 안 쓸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또 계속 쓰자니 수수료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겠죠. 배달앱 주문 금액을 더 비싸게 책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최근 들어서 크게 이슈가 된 게 대표적으로 가성비로 유명한 한솥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프랜차이즈인데 이번 달인 10월부터 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에서 파는 거는 판매가를 별도로 운영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공지를 살펴보면 최근
최근 상기 새 배달 플랫폼이 무료 배달 서비스에 따른 각종 비용을 지속해서 인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켜서 배달 매출의 30%를 플랫폼에 지불해야 하게 되었다. 네. 그래서 수익이 남지 않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이 한솥은 기존 가격과 새 플랫폼의 가격이 어떻게 다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비교를 해보면 한 일부 메뉴의 가격이 800원 정도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있는데 네. 뭐 배달을 감안하더라도 좀 비싸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나는 이해가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솥 도시락뿐만 아니라 이미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이런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또 메가 MGC 커피나 컴포즈 같은 커피 체인점도 이중 가격제를 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도미노 인상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요즘 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배달앱 수수료가 물가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배달앱 수수료 왜 이렇게 자꾸 인상되는 거예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경쟁 심화입니다. 이 배달의 민족 외에도 쿠팡이츠, 요기요 이런 후발 주자들이 등장했는데 여기에 불을 지핀 게 무료 배달입니다. 지난 3월 달에 배달업계의 성장이 좀 주춤한 상황에서 쿠팡이츠가 무제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이 쿠팡 와우 회원이 1,4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모두 무료 배달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 덕분에 쿠팡이츠가 요기요를 제치고 2위가 됐거든요. 이 상황에서 배민도 지난 5월에 배민클럽이라는 걸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배민에 따르면 이렇게 출혈 경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고 이 배민클럽도 월 이용료로 바꾸고 수수료도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소비자들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비용 전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제로 이 배달앱 업체들 경쟁 때문에 소비자만 비용을 더 내게 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 플랫폼들은 소비자들이 부담하던 배달비를 입점 업체에 떠넘겼는데 또 이 입점 업체들은 다시 이중 가격제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부담 비용을 높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은 유료 멤버십에 가입해야만 이런 무료 배달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올라있는 가격 그대로 이제 지불을 해야 하니까 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배달의 민족의 모기업인 이 딜리버리 히어로와의 관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는데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쉽게 말해서 배민이 돈을 벌어서 모기업에 갖다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이 배달의 민족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서비스이긴 하지만 지난 2019년에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에게 인수가 됐습니다. 네. 뭐 당시 무려 4조 7,500억 원의 인수 금액이 이르는 걸로 밝혀져가지고 굉장히 뭐 성공적인 엑시트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했어요. 네.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배달 서비스 운영하는 곳이고 2022년 기준으로는 14개 정도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 딜리버리 히어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이 배민이 지난해에 7천억 원 가깝게 영업이익을 냈어요. 2년 연속으로 대규모 흑자를 냈는데 올해 모기업이 받아간 배당금이 4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다 지금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유럽연합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있어서 6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할 상황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그러면서 더 큰 금액을 배민을 통해서 회수하려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게 배민이거든요. 그 돈이 나오는 데가 배민뿐이다 보니까 좀 최대한 수익을 뽑아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배달의 민족은 차등 수수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가게 매출 규모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현재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업체 중에서 매출액 상위 40% 이상인 곳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9.8%의 수수료를 적용을 하고 뭐 매출액 40에서 60% 구간이면 6%, 뭐 60에서 80%면 5% 이렇게 적게 점점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현행 업계 최저 수준 거의 2%까지 낮춰지는 업체들도 있다. 영세한 업체들은 그럴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영세 자영업자분들은 이 제도를 좀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좀 큰 프랜차이즈 업계들은 수수료율 차등이 아니라 그냥 상한선 자체를 낮춰야 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등 수수료안의 관건을 보면 수수료 상한 그리고 차등 구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뭐 업계에서는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더라도 결국 효과를 보는 점주가 적다면 입점업체가 이런 상생안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이 배달앱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있을 예정인데요. 과연 이 차등 수수료가 수용될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인상하는 데에는 경쟁사 그러니까 쿠팡이츠의 무료 배달 런칭이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는 쿠팡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죠. 쿠팡의 경우 뭐 배달 수수료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제기된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쿠팡이츠도 배달 수수료 문제가 있어서 강한승 쿠팡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이 된 상황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쿠팡이라는 플랫폼 자체의 논란도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강한승 대표를 비롯해서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6개의 상임위 단상에 설 예정입니다. 좀 살펴보면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체 브랜드 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하는 등 자사 제품의 노출을 우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체 브랜드 상품을 다른 상품보다 더 많이 잘 노출되게 만들고 또 임직원이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높게 주는 식으로 허위 리뷰를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쿠팡의 자체 브랜드 상품이 더 좋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쿠팡에 1,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한 질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이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하고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요것 때문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 지난 5월에 경기도 남양주에서 심야에 로켓 배송을 하던 40대 기사가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또 최근에 시흥, 제주 이런 곳에서도 노동자 사망이 잇따르고 있어서 택배 노조 측에서 과로사를 주장하면서 국회 청문회를 통해 진상규명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금지 품목 유통에 따른 관련 법령 위반 검증 또 이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쿠팡에 질의를 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IT 연구소 오늘은 국감에서 다뤄질 배달앱 수수료 문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아람 책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